일본이 우리보다 국방비를 2배 가까이 쓰는데 왜 군사력 순위는 우리 밑일까요? 핵무기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라는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올라온 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기가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도 안 됐던 나라가 지금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이 줄 서서 우리 무기를 사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10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답게 해군 전력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항공모함 2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이지스급 구축함과 최신형 프리기탐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육군 병력은 17만 명 정도인데 예비군이 4만 명밖에 안 되는 게 약점이죠. 하지만 나토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집단 방어의 이점을 누리고 있고 장비 현대화에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330억 달러 수준으로 유럽권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는 규모거든요. 9위는 티르키예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떠오른 나라인데 그 비결이 바로 드론 기술이에요. 바이락타르라는 무인 공격기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군을 일방적으로 압도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도 러시아 기갑부대를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거든요. 현역 병력 47만 명에 예비군 38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육군을 자랑합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략적 가치도 매우 높고, 자체 개발 무기 체계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방산 수출국으로도 급부상하고 있어요. 8위에 일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국방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최근 몇 년간 GDP 대비 2% 목표로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면서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위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위대 병력이 24만 명 정도인데 예비 자위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예비군 310만 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게다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공격용 무기 보유에 제약이 많았고,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인 군비 증강을 시작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강력하지만 지상 화력에서는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자주포 보유량만 봐도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7위는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어도 군사력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해군력인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운용 중이고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역 병력은 19만 명으로 많지 않지만 극도로 정예화되어 있고, 특수부대 SAS는 전 세계 특수전 부대의 교과서로 통하는 엘리트 조직입니다. 국방비는 6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미국과의 특수관계 덕분에 최신 무기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거든요. 6위는 프랑스가 가져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독보적인 군사 강국이죠.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인데 GFP 순위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재래식 전력만으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샤를 드골이라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라팔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거든요. 현역 병력 약 20만 명의 외인 부대 같은 정예 병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530억 달러 규모인데 유럽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5위, 바로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고 국토 면적은 세계 100위권 바뀌며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한 나라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조건으로 세계 5위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2020년 이후 계속 5위권을 지키고 있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9위였던 일본을 2계단이나 따돌리며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무서운 힘은 포병 화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주포와 견인포를 합친 보유량이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화력이냐면 북한이 포 한 발 쏘면 우리는 수십 배로 대받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지형의 70%가 산악입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전차보다 포병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K9 자주포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그 K9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무려 600문을 구매했고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까지 줄줄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비밀은 310만 예비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죠. 현역 병력 45만 명은 솔직히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중국 200만 명, 인도 140만 명, 미국 140만 명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예비군 310만 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시 동원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전투 인력이 31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규모의 예비 전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평상시에는 회사 다니고 장사하다가도 유사시에는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310만 명이에요. 이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자산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전투 훈련을 받은 경험자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방산 수출의 대성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수주 잔고가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하면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계약을 시작으로 중동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도 엄청난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기술 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판매 수익을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에 재투자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로 번 돈으로 무인 전투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이 파는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네 번째 강점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쟁 준비를 단 한 번도 늦춘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왔어요. 다른 나라 군대가 소방서라면 우리 군대는 불난 건물 바로 옆에서 24시간 엔진 켜놓고 대기 중인 소방차입니다. 이런 환경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됐거든요. 장비 점검부터 훈련 체계, 보급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실전을 가정하고 돌아갑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창고에 녹슬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무기는 항상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무형의 자산이죠. 참고로 북한은 GFP 군사력 순위에서 31위에 있는데 병력은 많지만 장비 노후화와 경제난으로 실질 전력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압도적인 병력 규모거든요. 현역만 140만 명이 넘고 예비군도 110만 명에 달해요. 인구가 14억을 넘다 보니 동원 가능한 인력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방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무기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미사일 기술과 우주 개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항공모함도 보유하고 있고 핵잠수함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육군력 강화에 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3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섭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현역 병력만 200만 명이 넘고 예비군은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해군력이 특히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항공모함을 이미 3척이나 실전 배치했고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입니다. 전투기 보유량이 1900대를 넘고 전차도 5000대가 넘어요. 국방비가 공식적으로만 2500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로 계속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비 증강을 전혀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와 항모 기술에서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2위는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2006년 이후 계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이 순위라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현역 병력 약 130만 명에 예비군이 200만 명을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실전 경험이 쌓이고 있고 방산 산업이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생산량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지상 화력과 미사일 기술이 매우 강한데 전차만 12,000대가 넘고 자주포도 6,500문 이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다 보니
전략적 중심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만 11척이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항모를 다 합쳐도 미국 혼자 가진 것보다 적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를 수백 대씩 운용하고 있고 핵잠수함 기술도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르죠. 현역 병력은 약 140만 명이고 예비군과 주방위군을 합치면 8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방비가 무려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800개가 넘는 해외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구상 어디든 48시간 안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기술력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인공위성부터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핵무기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본을 2계단 차이로 따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310만 예비군이라는 우리의 최대 강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인공지능과 드론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군대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이 전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